그럼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는요. 자, 여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장이 마이너스 전하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기력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만약에 이곳에 자, 여기 플러스 Q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플러스 Q는요. 플러스 전하와는 밀어낼 거고 마이너스 전하와는 당길 테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저절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전기에 의한 에너지가 운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전기 에너지는요. 전기 에너지는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1은 같다라고 했었죠. 1에 대한 공식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역학에서는 힘에다가 거리 S를 곱한 것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힘은 전기력이 되겠죠. 그러면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K R제곱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S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R을 한 번 더 곱해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상세가 될 테니까 K의 R분의 Q1, Q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전하가 Q1, Q2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모여 있을 때 이때 얘네들이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너지니까 에너지의 단위 줄을 쓰시면 되겠죠. 이때 이 에너지는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당연히 에너지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스칼라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왜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시면 자, 여기 플러스는요. 아까 전기력선이 플러스를 중심으로 마구마구 퍼져나가고 있다. 마치 화산에서 물이 샘솟아서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위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한 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라서 주변으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전기력선도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는요. 얘는 전기력선이 다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방향이 됐었죠. 자,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는 아주 낮은 곳이어서 하수구에 물을 부으면 하수구 쪽으로 물이 모여드는 것처럼 아주 낮은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낮이를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시면 자, 플러스 쪽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마이너스 쪽이 굉장히 낮은 곳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Q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또르르르 굴러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즉 높은 곳에 있던 물체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위쪽이 위치 에너지가 높으니까 위에서 낮은 곳으로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 Q가 움직이는 것은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의 위치 에너지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얘네들이 물리적으로 위치가 높게 있고 낮게 있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상으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높고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고 마이너스 쪽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우리는 줄여서 전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적 위치 에너지는요, 플러스 쪽이 높고 마이너스 쪽이 낮다. 그러면 이때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지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그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기는 위치가 높고 여기는 위치가 낮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높아야 되고 여기는 에너지가 낮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에너지가 높다 낮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언가를 넣어보고 그때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걸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역시도 들어오는 것이 뭐다? 플러스 1쿨롱짜리의 단위 전하를 놓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치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 단위 전하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위치 에너지, 그곳에서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써보시면 전위는 V라고 표시하고요. 이때 V는 어떤 위치에서 단위 전하가 받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K, R분의 Q1, Q2다라고 하는 에너지의 식에서 Q2가 1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K의 R분의 Q다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에서 Q가 하나 빠진 것과 같으니까 얘는 줄에다가 쿨롱 하나를 나눈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전위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단위도 간단하게 한번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단위가 등장합니다. V라고 쓰시고 볼트라고 읽어주시는 이 전위의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위는 플러스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위가 높을 거고, 마이너스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위는 낮아질 거다. 혹은 플러스에서 멀어질수록 전위는 낮아질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이 전위 역시도 에너지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칼라의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평면의 전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전위가 높은 곳이고 마이너스가 전위가 낮은 곳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무엇이 흘러간다? 전기력선이 흘러간다. 전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전기력선이 이쪽에도 4개, 이쪽에도 4개, 이쪽에도 4개, 이쪽에도 4개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기장은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에서는 높은 전위를 가지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낮은 전위를 가지니까 우리는 전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쪽이 높고 아래쪽으로 할수록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전위는 이 정도의 크기를 갖고요. 여기서의 전위는 이 정도의 크기. 자, 이런 식으로 전위는 플러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은 얘네들은 이쪽 구간에서는 플러스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니까 전위가 같겠죠. 자, 전위가 같은 이 점들을 이어서 만든 이러한 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등전위선, 전위가 같은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선보다는 면이라고 하는 얘기를 더 많이 쓸 겁니다. 등전이 면. 왜 선으로 그어놓고 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우리 전기장이나 전하 같은 것은 한쪽 방향으로 한 면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전기장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3차원의 입체적인 곳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쭉쭉 전기장이 이어져 있는데 플러스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다 모아두면 얘네들은 선이 아니라 면이 나오겠죠. 점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전화도 이 점전화를 기준으로 전기력선이 막 나온다라고 하시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뒤로도 밑으로도 옆으로도 이렇게 얘네들의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다 모아두면 구 껍질처럼 이러한 면이 나온다. 면적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등전이 선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등전이 면이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기력선과 등전이 면의 관계를 보시면 이 두 개의 직선은 항상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전화에서도 등전이 면을 그린다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있고 이 주변에 전기력선이 만들어져 있으면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전기력선과 수직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보시면 이렇게 수직하는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등전이면과 전기력선은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요. 전기력 F는 K, R제곱분의 Q1, Q2고 단위는 뉴턴, 얘는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기장 E는요, K, R제곱분의 Q로 나타내고 뉴턴 퍼 쿨롱이다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는 벡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전기 에너지 U는요, K, R분의 Q1, Q2고,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이고, 스칼라 값을 갖는다. 전위 V는 K, R분의 Q고, 단위는 볼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역시 스칼라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힘과 전기장을 연결을 해보시면 힘 F는요, 전기장 속에 Q, 전하를 넣게 되면 힘이 발생한다 라고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F는 Q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전기에너지와 전위의 관계를 보시면 전기에너지 U다 라고 하는 것은 V에다가 Q를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Q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장과 전위를 연결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하시면 전위 V에다가 R, 거리가 하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때 전위 V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E에다가 거리 D만큼을 곱해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린 전위는 그 지점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만 봐서는 우리에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전위는요, 여기의 전위와 여기의 전위의 차이만큼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는 델타 값 차이만큼이다 라고 보시고, 자, 전기장에서 거리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얘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위의 차이다 라고 해서 전위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 식을 유도해 보았고, 이것들의 서로 관계를 알 수 있는 식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공식 플러스 세 가지의 연결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다, 스칼라다 라고 하는 값도 여러분 꼭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질문 아래에 주소로 얼마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